20일 해송이 바닷바람에 몹시 흩날리고 있었다. 미연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 근처의 바닷가 주변으로 조성된 산책로를 그리고 있었다. 이곳으로 온 지도 벌써 수개월이 지나가고 있었다. 어떨 땐 자신이 과연 잘한 일인지 새삼 고뇌될 때가 있었다. 주로 깊은 밤 혼자서 자취방에 앉아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가슴 및 저 깊은 곳까지 와닿는 서늘한 외로움에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어질 때도 있었다. 사실 원영에 대한 배신감은 이제 자신에게 큰 의미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 그동안 숱한 세월이 흘려 무뎌진 탓도 있었지만 먼 곳에서 두 형제를 지켜보면서 느낀 원영에 대한 인간적 실망감이 크게 작용했는지도 몰랐다. 사람에 대해 아주 자잘한 실수나 허물에도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데 원영에 대해서도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자기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어머니 문제에 있어서도 원영은 형편이 나으면서도 너무나 깍쟁이 같은 면모가 있었고 동생인 민근에 대해서도 한참 동떨어지게 처신했다. 민근이 자신에게 속속들이 다 밝히지는 않았어도 그런 건 느낌으로도 벌써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자신은 그게 안타까워 소록도록 하기 전 민근에게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었다. 민근씨, 똑같은 어머니인데 민근씨만 너무 신경 쓰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톡 까놓고 형은 어려운 형편에 어머니가 대학까지 보냈지만 민근씨는 그러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하는 거 보면 오히려 민근씨가 자식 노릇을 혼자서 다 하려는 것 같아요. 누나, 그런 말씀하세요. 전 어디까지나 제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어머니 입장도 좀 알아주세요. 어머니도 똑같은 자식인데 너무 한 사람한테서만 사랑을 독차지 받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농담처럼 연이 그렇게 말했지만 원영은 자신이 생각해도 해도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 이 간호사님, 오늘 오후에 30여 명이나 되는 봉사대가 2주간 봉사하러 온다던데요. 미연이 산책을 마치고 막 병원으로 들어서자 동료인 간호사 박이 말했다. 어머, 그래요? 그런데 이번 봉사대는 어느 단체에서 온대요? 글쎄요, 어디 단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요. 미연은 간호사실로 들어가 가운으로 갈아입고 오후 근무 준비에 들어갔다. 환자들의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막상 봉사를 온 사람들도 대부분이 처음엔 환자들의 흉측한 모습에 그만 기겁을 하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려한다. 간호사인 자신도 맨 처음 왔을 때 그랬는데 일반인이야 오죽하겠는가. 의사들이 나서서 나병 환자라 해도 무조건 전염은 되지 않는다고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우선 선입견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표정을 짓고 만다. 사실 전염이 되는 환자는 거의 수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듯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은 서서히 적응해가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우선 환자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눈에 익어 친근하게 다가오고 마음이 차분해질 때라야 진정한 봉사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기 간호사님, 잠시만 저랑 가주실래요? 봉사를 하러 왔던 한 사람이 헐레벌떡 간호사실로 쫓아왔다. 미연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본다. 잠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아, 예. 웬 낯선 사람인가 했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봉사활동차 내려온 장학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미연이 생각지도 않게 인사를 받자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는다. 미연은 그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있는 땀방울의 의미를 알고 있다. 이번 봉사대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지켜본 적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툴고 왠지 어색해 보였다. 봉사활동이란 용어가 말해주듯 말 그대로 본인의 의사대로 활동을 할 뿐이다. 주변에서 뒷짐을 지고 게으름을 피운다고 강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연은 그런 상황을 잘 이해했다. 자신이 이 병원에 오고도 벌써 여러 번의 봉사대가 이곳을 다녀갔다. 올 때마다 처음엔 대부분의 봉사대가 그런 과정을 겪었다. 막상 환경에 적응하고 봉사활동의 효과를 발휘할 때가 되었을 땐 대부분 이미 예정된 봉사활동 기간이 끝나려 할 때쯤이다. 선생님, 근데 왜 그러시죠? 그러자 사내가 먹먹한 표정을 짓는다. 금방 뭔가 부탁하려고 왔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어디 문제가 생긴 환자가 있는가 보죠. 연이 그렇게 묻고서야 사내는 그때서야 객이 났다는 듯 말한다. 아, 예. 저기 병실에서 조금 전 어떤 할아버지랑 막 산책을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글쎄 병실 바닥에 그만 나뒹굴었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얼른 일으켜 세우려 했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꿈쩍 안 하고 누워선 이 간호사님을 얼른 데려오라며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지 뭐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로 간호사님들 명찰을 보며 뛰어다녔는데 겨우 찾았네요. 미연은 그 말을 듣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왜 그래요? 남은 급해 죽겠는데. 아무튼 얼른 같이 가보시죠. 그 할아버지 또 발작이 도졌네. 호호. 미연이 병원으로 오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번은 할아버지가 산책을 가겠다고 오기는 바람에 일으켜 세우려 했다. 혼난 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간호사가 많이 있었다. 그 방면에 벌써 여러 전과를 가진 할아버지였다. 미연은 하지만 사내를 따라 나섰다. 내버려 두었던 봉사활동을 온 그에게 처음부터 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그르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가면 자연스레 그런 상황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 그만 일어나시죠. 미연이 병실에 도착했어도 할아버지는 꿈쩍 않고 그대로 병실 바닥에 누워있다. 아이고 나 죽네. 왜 인자서 와. 할아버지, 그만 엄살 부리고 일어나시죠. 자꾸 그대로 일어나지 않으려면 대반을 주사를 줄 거예요. 호호. 이 간호사 왜 그래? 내가 어디 그렇게 아픈 곳이 있다고 했나? 난 단지 이 간호사 같은 사람을 보면 왠지 딸같이 느껴지고. 미연이 할아버지의 수작이 어떤 내용인지 뻔히 알면서도 안아서 이렇게 세워준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언제 그래 나는 듯 싱글벙글해지며 휠체어에 올라탄다. 이제 이불이랑 병원 주변을 한 바퀴 산책하고 오는 거예요. 알았죠, 할아버지? 난 싫은데 이 간호사와 같이 가면 안 돼? 할아버지, 난 지금 바빠요. 금방 다른 환자를 돌보러 가야 한단 말이에요. 다음엔 꼭 그래 줄 거지. 그럼요, 할아버지. 학수는 처음부터 미연과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흐뭇하게 바라본다. 자신이 보기에도 다른 간호사 같았다면 짜증을 내도 한참 됐을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간호사는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할아버지의 모든 응석을 받아주고 있다. 게다가 처음 볼 땐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몸매도 늘씬하고 얼굴도 상당히 미인형에 속했다.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상형을 만나기라도 한 듯 벌써부터 마음까지 설렌다. 왜 안 나가세요? 미연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자신이 잡은 휠체어 손잡이에 힘을 가한다. 휠체어는 병원의 복도를 지나 병원 앞 인공분수대 옆을 지나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산책로를 따라 굴러갔다. 학수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니
가끔은 무슨 명상에 잠긴 듯 하다가 또 바깥 구경이 그저 즐거운지 생기가 확 도는 모습이다. 그러다가 학술은 좀 전 맞닥뜨렸던 간호사의 모습을 떠올리곤 자꾸만 마음이 설레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이상한 기분이었다. 이제 자신은 부록의 나이가 된 지 3년이 되었고 이미 한 번의 상처를 경험했다. 근데 새삼 이 나이에 왜 그녀가? 하지만 기회가 되면 그녀가 결혼했는지를 꼭 알고 싶다. 결혼을 했다면 남편은 병원과 관련되는 사람일까? 같은 계통이 아니면 이곳 먼 섬에까지 와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아니면 무슨 봉사활동 정신이 투철해 가족을 남겨두고 이 먼 곳까지 와 있는가? 만에 하나 미혼이라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